일기나 다이어리 이런 거 쓰는 사람 있나요? 일기나 다이어리? 아니면은 SNS 비밀 계정으로 뭐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 또 없나요? 방송을 안 하고 전에 얘네들이. 자, 우리는 살면서 후회되는 일도 있고 이불킥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할 때가 있잖아. 자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회한의 감정이 남을 때가 많아요. 회한의 감정이. 회한이 뭐라고 그랬죠? 두 단어를 합친 말인데. 회한. 자, 이 단어 알아둡니다. 회한은 후회와 한탄을 합친 단어가 회한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게 너네도 이제 켜켜이 쌓이게 될 텐데 사람은 살다 보면은 아 내가 왜 그랬지 할 때도 있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런 후회도 있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후회와 한탄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끌어내는 감정을 이제 그 과정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삶을 되돌아보는 거지. 그리고 소를 비읍치읒 동물이라고 하는 거 알아? 소를 비읍치읒 동물. 소를 그 음식물을 이제 삼키고 다시 끌어올려서 개우고 다시 또 넣었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소화작용을 해.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그래요. 소 같은 애들이 그러는데 소가 위가 뭐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이걸 음식물을 끌어올리고 다시 우리가 흔히 곱씹는다라고 하죠. 곱씹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속 곱씹어 보는 거야. 내가 이랬었지, 저랬었지. 아, 근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반추라고 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알아두시고 윤동주 시인,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성찰적 시인이라고 합니다. 성찰적 시인. 그리고 윤동주라는 사람을 문학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윤동주의 시 문학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부끄러움의 미학. 사람이 있지 얘들아. 물론 자기를 너무 깎아내리고 자존감이 낮은 것도 문제인데 잘 생각해보면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근데 너무 그게 커지면 나르시즘으로 가는 거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야. 뭐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오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에 윤모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못하는 게 뭐 있냐고,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그 유교학에서도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뭐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야 인간은. 그런 게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 부끄러움의 미학 바로 윤동주의 시에서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뭘 누릴까요? 친일하고 부를 누리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윤동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 독립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흑백 영화로 촬영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라는 영화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윤동주 시인 우리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라는 게 뭐라 그랬어? 서정갈래라고 했고 이 서정갈래를 흔히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살피는 그런 문학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이 태도 중에 뭐가 나오냐면 성찰적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는 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윤동주의 시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윤동주는 자기 만족보다는 자기 불만족이 좀 크고 그로 인한 성찰과 어떤 노력의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시를 썼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 줄씩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윤동주의 참회록을 살펴봅니다. 예언이부터 파란 여기 긴 고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내 얼굴이 남아있다.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잖아.
자, 나라는 존재가 바로 화자가 되겠죠. 근데 이 구리 거울이라고 나왔어. 보통 이 성찰이라는 게 나를 되돌아보고 하는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나를 되돌아보는 거를 성찰이라고 하는데 이 성찰의 흔히 도구, 그 다음에 매개체 이런 걸로서 뭘 많이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일기장을 쓰겠죠.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어. 또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다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되돌아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거울은 거울인데 구리 거울이야. 그리고 파란 녹이 끼어 있습니다. 그럼 아주 오래된 거겠죠? 유물 같은 거겠죠? 뭐 역사적인 어떤 박물관에 있는 보물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 나라는 거를 우리가 화자라고도 하고 또 뭐냐면 자아, 시적 자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구리 거울 속에 남아있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역사적 자아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역사적 자아. 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생명체는, 나라는 생명체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뚝 태어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랜 그런 조상들의 그런 삶이 있었고 그 삶과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는 무슨적 자아로 볼 수 있다? 역사적 자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구리 거울 속에 남아있다. 이런 거잖아요. 알겠죠? 자, 다음.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다지도 욕될까? 자, 이다지도 욕될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찌질할까? 왜? 우리나라는 여러 침략을 당했죠. 그리고 일제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권 상실의 역사에 대한 반감과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드러낸 거지.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나 자신이 이런 것들이 좀 부끄러운 거야. 이 사람은. 나라도 빼앗겼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힘을 펼치지 못했지. 지금처럼 뭐 K-팝, K-문화 이런 게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가 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욕될까라고 서리적인 그런 의문을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바로 부끄러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참회가 뭐예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참회의 글, 바로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는 참회록이 되는 겁니다. 이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솔직하게 얘기하자. 변명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자. 반성문은 있지, 얘들아. 글자 수가 많다고 반성을 많이 하는 걸까? 그건 아니죠. 그죠?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 글자 수는 중요하잖아. 몇 장인지는 중요하잖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참회록을 쓸 때 이 참회록에서 변명 없이 한 줄에 솔직하게 가식 없이 거짓 없이 이렇게 쓰겠다는 자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만 24년 1개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나는 지금 만 24년 1개월, 그러니까 25살 정도 살아왔는데 무슨 기쁨을 바라고 살아왔던가. 역시 서리적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나온 삶에 대한 참회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무슨 기쁨이 있었겠니? 자, 내일이나 고래나 그 오늘 즐거운 날을 자, 윤동주는요, 독립운동도 했고,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광복이 올 거라고, 광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굳은 믿음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즐거운 날은 뭐냐?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날인 거지. 나는? 나는 또 한 줄에 참여록을 써야 한다. 자, 참회록을 옛날에도 썼는데, 그때도 쓸 거라는 거지.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참회록은 참회록인데 1과 2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참회의 글이라고 보이지? 여기 이연에 나와있죠. 참회의 글. 자, 이게 바로 참회록 1이야. 참회록 1.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자, 이 참회록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대한 참회를 나타내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대한 참회. 그치? 그 다음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자, 이 참회록은 두 번째 참회록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참회록 2.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참회록은 지나간 삶을 잘못을 고백하는 기록인데 이거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에 대한 참회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에 대한 참회. 자, 그러니까 참회록일은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에 대한 참회고, 근데 참회록 2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 지금 반성하고 참회록을 1을 썼던 이 시점에 대한 반성을 한다는 거죠. 자,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고백을 했던가.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회록을 쓰고 있지만 미래의 시점에 지금 참회록을 쓰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야, 그때 왜 그렇게 참회록을 쓸 정도로 잘 살지 못했어? 라는 반성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회, 성찰, 또 아까 봤던 반추 이런 단어들. 자, 자신에 대한 반성은요. 반성은 여러분 언제 몇 번 하면 됩니까? 자신에 대한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거, 성찰하는 거. 저녁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12월 31일에 연말에 한 번? 몇 번 해야 되죠,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회와 성찰은 바로 뭐냐면 연속성을 지니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윤동주가 이렇게 치열하게 반성을 계속하는 거죠. 자,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자, 거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찰의 매개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거울은 바로 성찰의 매개체. 아까 구리 거울일 수도 있고. 자, 밤이라는 건 또 시대적 배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대적 배경, 반영론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 밤이라는 거는 지금 긍정일까 부정일까? 깜깜해. 그리고 쌀쌀해. 부정이죠. 자, 바로 일제강점의 현실인 거죠. 암담한, 칠흑같이 암담한 밤인 거예요. 일제강점. 다음. 나의 거울을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치열한 노력과 성찰을 해보자 이런 거야. 거울이 성찰의 매개체니까 치열하게 한번 닦아보자. 손바닥으로 해서 닦아도 안 돼? 그럼 발바닥으로 써서라도 닦아보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치열한 노력, 치열한 반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뭐 해보자라는 거는 무슨형 문장, 청유형 문장이 되겠죠. 이 청유형 문장을 쓰면 어떤 효과겠냐? 화자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어조를 드러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건 죽음의 이미지인 거야. 그리고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난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부르면 여기 속죄양 모티프 또는 희생양 모티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생양 모티프.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고 있다.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자,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인 거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 근데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니시건 안 다니시건 뭐 대충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나 이런 것들은 들어봤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가 잘못해서 돌아가신 거야? 아니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하느님의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인류를 구원한 거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슬픈 사람의 뒷모양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속죄양, 희생양,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 모티프라는 거는 화소라고도 하고요. 동기라고도 합니다. 화소는 이야기의 기본 소스, 골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제강점기 때 남은 생각 안 하고 부끄러움도 없이 내 배만 부르면 돼. 그럼 뭘 하면 되지? 부끄러움 없이 친일파를 하면 돼. 그치? 일제 아부하고 천황폐하 만세하고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성찰하고 반성하면 뭘 하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하겠죠. 독립운동을 하면은 내 몸이 편해 힘들어? 힘들어. 고통과 이런 희생 속에서 조용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지. 치열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 요런 내용의 시고요. 윤동주 성찰적 시인이라는 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시에서 중요한 건 화자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제목에도 나오지만 무슨적 태도라고 그런다고? 성찰적 태도. 그죠? 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다른 말 뭐? 부끄러움의 미학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